생활정보973 오늘은 환절기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문자로 남겨주시겠어요? 전문의가 상담해 드릴게요.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73번으로 남겨주세요. 자, 환절기 탈모에 대한 이야기 나용필 모 피부과의 나용필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네. 자, 환절기예요. 네, 계절이 네, 바뀌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이럴 때도 탈모 환자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 환절기는 몸의 컨디션이 좀 떨어지고 역시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에 노출되기 좀 쉽죠. 특히 한참 덥다가 요즘 조금 선선해지긴 하는데 그동안 더운 날씨로 인해서 두피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 좋은 두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 탈모로 인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 의하면은 8, 9월 달 현재 요즘과 같은 한참 더운 여름이 끝나고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같은 철에 가장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 시기에 이제 환절기 탈모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탈모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네. 탈모는 이제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또 특정 부분이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두피가 상태가 악화되면서 피부염이 심해지고 뾰루지증이 발생하면서 그 부분에 탈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는 가장 흔한 탈모 진행 양상이 앞쪽부터 정수리까지 모발이 숱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M자 형태로 이마가 넓어진다든지 정수리 부분에 모발숱이 줄어드는 경우가 흔한 경우고요. 심한 경우 옆머리나 뒷머리카락만 남고 앞머리부터 정수리까지 모발이 완전히 없어지는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남성분들처럼 완전히 탈모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가늘어져서 가르마 부위가 넓어 보이고요. 휑해 보이는 느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원형 탈모라고 해서 갑자기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환자분들 굉장히 놀라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특히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좀 심리적으로 또 일 때문에도 힘드셨던 분들이 많이 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원형 탈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자, 그럼 그 탈모의 원인으로는 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탈모는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탈모입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사춘기 이후에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머리카락이 점차 가늘어지는 것인데요. 남성 호르몬이 풍부한 남성분들에서 더 흔하게 관찰이 되고요. 여성분들 경우도 남성 호르몬이 남자들보다는 좀 적지만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탈모 증상이 좀 덜하지만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식생활의 서구와 또 스트레스 등으로 해서 가족력이 없이도 유전적인 탈모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 두피 상태가 악화되면서 역시 탈모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심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다이어트, 또 큰 수술을 받은 경우 몸의 컨디션이 떨어진 경우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영양분과 산소를 필요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모발로 가는 영양분이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원형 탈모라 그래서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빠지는 그런 원인은 모근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일종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모근에 염증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모근에 염증을 발생시켜서 원형 탈모라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모근의 염증이라는 건 뭐 약을 먹거나 좀 쉬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저절로 조절하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저절로 원형 탈모가 회복되긴 하지만 또 그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주사 치료라든지 먹는 약을 통해서 그 염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원형 탈모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게 한 번 생겼을 때 이게 또 재발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원형 탈모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이제 과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 감기라든지 다른 바이러스 질환 후에도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흔들릴 경우는 많은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주 재발할 수도 있고요. 어떤 스트레스만 받으면 자주 재발한다 이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재발을 할 수 있는 질환이 원형 탈모입니다. 재발할 수 있다. 그만큼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이 원형 탈모 재발을 억제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나 과로와 연관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하시고요.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D 부족이 자주 재발하는 원형 탈모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해준 영양제를 드실 수 있고요. 하루에 2~30분 정도는 햇볕이 좋을 때 햇볕을 쬐는 것이 비타민 D 부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꽁치, 우유, 멸치, 계란, 버섯 등이 있어서 그런 음식들을 더 잘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유산균을 드셔서 장 내 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면역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유산균도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유산균도 잘 챙겨 드시고 이렇게 원형 탈모 재발을 좀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제 탈모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탈모 치료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더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탈모 치료는 그 원인에 맞게 치료하시면 되는데요. 원형 탈모의 경우는 그 염증을 조절하는 주사라든지 약을 드시게 되고요. 또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탈모가 또 흔한데요. 남성분들은 효과가 좀 먹는 약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드시는데요. 약을 드시는 동안 탈모의 진행을 90% 이상 억제해 주고요. 많은 경우에서 탈모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남성 탈모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또 여성분들의 탈모의 경우는 이제 바르는 발모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보조적으로 이제 먹는 모발 영양제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저용량 미녹시딜 성분의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병원에서 이제 모낭 재생 치료나 또 모발 관리, 주사 치료, 모낭 성장인자 치료 등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치료들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좀 내가 탈모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누군가가 해주는 카더라를 믿고 하시기보단 전문의와 좀 상담을 하시고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저희 청취자 한 분께서도 유전적인 탈모는 이 먹는 비오틴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비오틴은 먹는 비타민 종류인데요. B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가 일어나고요. 네.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식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비오틴이 부족한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떤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 아니면 비오틴만 이렇게 섭취하셨을 때 탈모가 개선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사를 너무 안 하신다든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셨을 때 보충제로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오틴을 복용한 것 자체는 약간의 이제 어떤 영양 부족인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유전적인 탈모를 역전할 정도로 효과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의존하시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른 식습관이겠네요. 예, 일단은 그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탈모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모발 이식 수술을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식한 모발이 탈모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탈모가 생기지 않는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은 이제 자신의 뒷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앞쪽 탈모가 진행된 부분을 이식해준 수술 방법으로요. 한번 이식한 모발은 탈모가 잘 진행하지 않으므로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탈모 치료 방법인데요. 네. 이식한 모발이 왜 빠지지 않느냐, 이게 왜 안 빠지냐 궁금해 하시는 분인데 네. 이거는 과학적인 현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여부 우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밝혀진 게 70년 전이에요. 그래서 네. 꽤 오래됐는데 이제 그 후로 모발 이식이 많이 시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이견은 없고요. 뒷머리를 심으면 앞머리에 심더라도 탈모가 생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카락이 동일하게 보이지만 앞머리와 뒷머리의 모근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몸의 모근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인데요. 보통 임신 9주째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모근의 종류가 앞머리와 뒷머리가 완전히 다를 걸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뒷머리가 앞쪽으로 오더라도 빠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혹시라도 모발 이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 또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마가 너무 좁아서 답답한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탈모 환자분들은 이마가 넓어서 걱정인데 너무 답답하면 또 헤어스타일링이 또 장애가 생길 수 맞아요. 있고요. 네. 또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하는데 이게 잔머리가 걸려서 음. 불편하다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헤어라인 제모 시술을 할 수 있는데요. 헤어라인 제모 시술은 이제 제모 레이저를 이용해서 시술하는 것인데요. 한 달 간격으로 한 5번 정도 시술하는데 대부분 영구적인 제모 효과가 있어서 이 시술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자연스러운 또 헤어라인 좀 넓고 시원한 이마선을 갖게 되고요. 또 시술 후에 바로 뭐 화장이나 세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왜 머리카락이 검어서 검은 음식 먹으면 머리카락이 좋다, 탈모가 빨리 진행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특히 검은 콩들도 많이들 챙겨 드시던데 어때요? 이런 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탈모를 좀 막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서리태라고 해서 검은 콩을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네.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콩보다는 서리태가 조금 더 단백질 성분이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콩을 좀 챙겨 드시면 좋은데 콩에는 여러 가지 풍부한 단백질과 함께 식물성 여성 호르몬, 또 플라보노이드 같은 탈모를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좀 더 챙겨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치,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등푸른 생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항노화, 항산화 효과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과 연관되어서 탈모를 일으키는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탈모 예방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발은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특정 음식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균형적인 식단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또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제일 좋은 건 물론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거, 또 균형 잡힌 식습관도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 그때그때 해소를 또 잘 하셔야겠네요. 네네네, 그게 기본적인 그 생활 수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탈모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꼭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정보 973 나용필 모피부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튜디오 973 윤지현과 함께하고 계세요.